전산회계 1급 2018년 제1차 76회 실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당사는 퇴직급여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퇴직급여 806번 개정 대체제도 1번에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납부를 추가 등록하시오. 이것은 개정감호 및 적용등록 메뉴의 806번 퇴직급여 개정에서 대체제도에 2번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이 발견되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세금과 공과금 금액이 730만원인데 710만원으로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세금과 공과금을 710만원을 730만원으로 수정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당기순이익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변경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분 손익계산서 오류를 정정을 하고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불러오기 한 후에 상단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1억 7,337만 9,324원을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변경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번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것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금융기관 탭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적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7월 12일 주식회사 초인유통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1,500만원 중 1,200만원은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외상매입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채무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채무면제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7월 15일 매출처 주식회사 이도 상사의 외상매출금 100만원이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차변에 당좌예금 100만원 증가하고 대변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100만원 감소합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7월 25일 제품 매출처인 국제통신의 외상매출금 1,000만원 중 57만원은 제품 불량으로 애누리하여 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외상매출했을 때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엔 제품 매출이었습니다. 이 외상매출 대금을 지금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엔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고 57만원은 품질 불량의 이유로 애누리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처리법이 있는데 하나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에서 제품 매출 밑에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직접 제품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해서 제품 매출 밑에 거 또는 제품 매출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943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 태성산업과 공장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500만원 중 3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에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은 보통예금 300만원,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 1200만원입니다.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9월 22일 이자 수익 2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38,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합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변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차변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 수익은 결산 때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에서 새로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는 이 원천징수세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액은 보통 예금입니다. 9월 30일 제품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상조로부터 수취한 어음 30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좋은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당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변엔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차변엔 부도 어음과 수표로 처리합니다. 어음이 부도가 있고 대손이 있습니다. 부도는 지급을 거절당하는 거고 대손은 회수 불능되는 겁니다. 지금은 부도 처리됐기 때문에 대손이 아니죠. 그래서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 어음과 수표도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고 받을 어음도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저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8월 2일 주식회사 카페인 나라에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카가 매출이 되고 그리고 공급 대가인 110만원을 적습니다. 110만원. 그래서 거래 유형은 카가 매출 17번이 되고 공급가액은 100만원하고 10만원이지만 입력을 할 때는 공급 대가인 110만원을 입력을 합니다. 110만원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이 100만원과 10만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카페인 나라가 되고 분계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BC카드, 대변엔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겁니다. 8월 14일 주식회사 무역 해외 수출 대행업체임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400개 개당 12,500원짜리를 1,750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래서 유형은 영세 매출이 되면서 영세율 구분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금 중 200만원은 동사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현금입니다.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래서 영세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무역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이어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 당사의 영업부 과장의 김영철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다음에 화환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면세매입 53번이 됩니다.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하였다. 외상이죠. 그래서 혼합이 되겠습니다. 영업부 과장, 직원에 대한 화환이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되고 그리고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의 열을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9월 10일 미국의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평택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8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거래 유형은 수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800만원이고 부가세는 80만원, 거래처는 평택세관, 전자세금 계산서 여, 분계는 현금입니다. 수입을 할 때는 공급가액에 대한 분계는 없고 부가세에 대한 분계만 합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80만원, 대변에 현금 80만원. 5번 9월 13일 생산직 사원을 위한 교육을 주식회사 1학습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계산서 330만원을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전자계산서입니다. 그래서 거래 유형은 면세 매입이 되고 공급가액은 33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1학습 컨설팅이고 전제계산서 전자여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리고 생산직 사원을 위한 교육비이기 때문에 교육훈련비 제조원가 500번대를 선택을 하고 대변엔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의 주유비 77,000원 공급대가를 송로주유소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과세 매입 아니면 불공 매입입니다. 승용차가 1000cc 이하, 즉 경차는 과세 매입이고 1000cc가 초과되는 것은 불공 매입입니다. 여기 cc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뭐냐 하면 특별 소비세로서 승용차가 1000cc를 초과되는 승용차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그러면 1000cc가 초과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값은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거래 유형은 불공 매입이고 불공제 사유는 비업무용 영업 소형 승용차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까요. 77,000원은 공급대가입니다. 여기에는 7만원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은 7만원이 되고 세액은 7,000원이 되고 거래처는 송로주유소,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여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기름값이기 때문에 차변엔 차량 유지비, 영업부기 때문에 800번대 판매관리비가 되고 대변에 현금입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0월 27일 일반 전표에 한국유통의 외상 매출금 3천만원 전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1,000만원만 보통예금으로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한국유통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3천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수정 전에. 근데 알고 봤더니 보통예금은 1,000만원만이고 나머지는 어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을 1,000만원으로 고쳐주고 받을 어음 2,000만원을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1월 9일 공장기계 수선비로 300만원, 부가가치세 30만원 별도를 전액 현금으로 지출하고 LS 산전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전부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 중 200만원은 자본적 지출임이 확인되었다.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200만원은 기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11월
9일 수정 전에 수선비로 300만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만원은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200만원 해야 되고 수선비를 100만원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기말 외상 매입금 중에는 미국 로리알 회사의 외화 외상 매입금 1,300만원, 미화 만불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은 1,100원이다. 그러면 만불 곱하기 1,100원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은 1,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 1,300만원이 1,100만원으로 변경됐죠. 그러면 이 외상 매입금 1,300이 1,100으로 변경되면 200만원만큼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200만원 감소가 되고 이 금액만큼이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기말 연재 국민은행 차입금 3년 만기 중 500만원이 상환기간이 1년 이내를 도래하였다. 당 유동성 대체를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 3년 만기면 장기 차입금인데 내년에 갚아야 되죠.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이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입니다. 둘 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수동분계로서 일반전표 12월 31일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것은 자동 입력입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해당 칸에다 입력을 하고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6월 말 현재의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서 외상 매입금 과목으로 조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 말이기 때문에 6월 30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2번 2017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 동안 주식회사 수용으로 발행한 매출세금 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매출세금 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 이런 경우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를 하는데 기간은 1월에서 3월이 되고 매출을 클릭하고 전체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수용에 대한 매수와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 지급액이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계정 과목이었다면 총계정 원장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정 과목이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월마다 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계표 1월부터 4월까지 각 월별 조회합니다. 1월 조회, 2월 조회, 3월 조회, 4월 조회에서 판매관리비 현금이 가장 큰 월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4월이고 1711만 6,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전산회계 1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설명을 마치겠습니다.